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상한가 종목 한번 체크하고 내일장에 매매할 만한 종목 한번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한번 체크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상한가 보기 오늘 9월 5일 방송 시작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세 테마부터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강세 테마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강세였습니다. 삼성전기가 미국 자동차용 전장용 카메라 모듈 공급 예정이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네이처에서 좋은 뉴스를 내보냈네요. 초전도체 기술은 미래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였는데요. 루닛이 좋은 호재가 나와가지고 강세였습니다. 이 중에 의료 AI 관련주는 한번 내일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 한번 총 오늘 제가 알기로는 한 8종목, 10종목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5종목 제가 한번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 5종목 중에 이렇게 최시스, 레이저셀, 옵트론텍, 루닛, 퀀텀 마이크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종목들이 오늘은 좀 많습니다. 내일 매매할 만한 종목이 최시스만 빼고 내일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여기 레이저셀, 옵트론텍, 루닛, 퀀텀 마이크로, 매트릭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그 중에 옵트론텍하고 루닛은 내일 보다 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시스입니다. 오늘요 이거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옵트론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옵트론텍부터 모바일 및 전장용 카메라 렌즈 모듈 업체입니다. 전장용 모바일용 카메라 렌즈 모듈 업체인데 오늘 삼성전기가 호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자동차향, 미국 완성차향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예정이고 고객사 이름과 공급 금액, 공급 가액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추정하건대 시장에서는 추정하건대 아마 테슬라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재료를 우리 시장에서 해석하기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삼성전기가 자율주행용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쓰니까요. 주로 자율주행용 카메라 렌즈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옵트론텍이 삼성전기에다가 자율주행용 카메라 렌즈를 부품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오늘 이 재료 근데 정작 삼성전기는 오늘 2, 3%밖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 삼성전기의 부품을 공급하는 모듈을 공급하는 옵트론텍은 오늘 초강세 오늘 시초가부터 상한가 바로 시작했습니다. 재료의 가치는 괜찮고요. 실적적인 전망도 옵트론텍 같은 경우 괜찮습니다. 많이 안 좋았는데 모바일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실적이 감소하고 삼성전기 주가도 이렇게 하락하면서 관련 부품사인, 관련 협력사인 옵트론텍 주가도 중기 하락 추세로 많이 빠졌는데 그만큼 또 가격 매력도 생겼고요. 실적도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무 안정성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실적이 악화되면서 재무적인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저는 중 내지 중상 정도 보고 있는데요. 중 내지 중상 정도. 내일 좀 너무 강세가 상한가가 아니고 그 아래에서 출발하면 한번 좀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옵트론텍입니다. 자, 먼저 이 주봉상의 흐름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주봉상으로 진짜 여기가 15,000원대에서 2,000원 갔으니까요. 15,000원에서 2,000원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고요.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상의 흐름이고요.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한번 쑥 올랐다가 조정받고 오늘 점 상한가 이런 부분입니다. 좀 차트를 좀 길게 본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좀 여건은 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가격대별로 보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남아 있고요. 제가 보는 지금 오늘 종가가 3,580원에 마감했는데
5,000원에서 6,000원 그 사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0원에서 6,000원. 여기에 보시면 네. 여기 있죠. 주가가 아마 이 이전에도 중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쭉 빠지고 있다가 여기 한번 주가의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이런 차트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바로 전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 버렸죠. 그러면 여기가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지지선이 돼야 될 게 이제는 저항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주가 쭉 빠졌다가 한번 바운딩을 주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여기가 지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또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네, 5,000원에서 6,000원 이 사이가 중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차적인 목표가 5,000원, 2차적인 목표가 6,000원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내일 가격이 오늘 3,580원이니까 내일 상한가 가격은 4,500원 정도인가요? 네. 내일 충분히 추격 매수하셔도 뭐 매매할 공간은 남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옵트론텍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체시스입니다. 체시스는 오늘 상한가 간 재료가 노출이 안 됐습니다. 오늘 장 끝까지 노출이 안 되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추측하건대 앞선 여기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 시장이 삼성전기가 미국 자동차용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테슬라로 해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GM도 있습니다. GM 쪽으로 전장용 카메라를 공급하기로 했다면 그러면 GM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삼성전기를 통해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를 통해서 GM에 납품하는 게 아니고 GM에 자동차용 부품을 공급하는 체시스가 또 한편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고 삼성전기가 공급하게 될 카메라 모듈 상대방이 미국 테슬라가 아니고 미국 GM이라면 한국 GM을 통해 가지고 체시스가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해석이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전망은 체시스의 실적 전망은 괜찮습니다. 뭐 투자를 할 만한 회사고요. 그렇지만 재무적인 부분은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이 재료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하로 보고 매매를 하는데 너무 뭐 강세 마인드로 매매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시스 한번 볼까요? 네. 차트가 아마 이때 뭔가 숨은 재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재료 때 한번 주가가 올라갔다가 거의 원위치로 와버렸죠. 이런 차트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거의 다시 원위치로 가버리면 주로 이 고점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갔지만 아마 요 가격 1,400원대를 뭐 돌파하기가 물론 장중에는 변동성에 의해서 잠시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추세적으로 돌파하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 강도는 그렇게 저는 높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레이저셀인데요. 반도체 패키징 업체죠. 오늘 레이저셀은 개별 재료가 있었습니다. AI 반도체용 주로 여기 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GPU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용 패키징용 대면접 접합 공정용 레이저 기술 개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즉 엔비디아의 그 지포스 뭐 그래픽 카드를 보면요, 그래픽 카드 이 PCB 그래픽 기판 위에 GPU가 있고요. 그 옆에 HBM이라고 있습니다. 저 고성능 반도체. 요 두 개를 하나로 접합해서 만들어주는 안에 미세한 아주 미세한 회로 기판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개를 붙이는 미세 회로 기판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접합하는 레이저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고요. 재료는 괜찮은 재료입니다. 네, 중급 이상 보고요. 실적적인 전망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재무적인 안정성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IT 부품주들이 거의 다 재무적인 리스크가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실적 하락 국면
적자도 많이 나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워낙 이 내용이 괜찮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중급 이상 충분히 매매할 공간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이저셀 한번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가가 아마 요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조정 잠깐 받았다가 올라가고 또 다시 조정 받았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급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현재 이 단기 고점만 돌파한다면은 그 위에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봐집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주가의 위치도 그 위에는 매물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상 매물은 여기 23,000원대 있으니까요. 지금 17,000원대니까 23,000원, 22,000원대, 23,000원까지는 그렇게 큰 매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뭐 고점을 추세적으로 돌파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적극적인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이저셀은요, 이 주식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이 재료를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레이저셀의 정보사 레포트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신기술 장비 도입에 대한 기대감. 고객사가 엔비디아 그리고 거기에 공급하는 삼성전자든 삼성전기든 그 고객사가 엔비디아의 새로운 부품을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레이저셀로부터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현황이 앞으로 이런 신기술 장비가 도입되게 되면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데모 장비가 공급 중에 있다.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기대감이 남아있겠죠. 계속해서 40개 이상의 데모 장비, 새로운 신규 공급 장비가 테스트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재료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종목은 루닛입니다. 루닛. 오늘 루닛 때문에 관련해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요. 오늘 좋은 재료가 나왔습니다. 루닛은 암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의료 AI 솔루션 업체죠. 오늘 암 진단과 관련해서 루닛의 의료 AI가 일본에서 보험급여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이 내용입니다. 루닛의 암 진단 의료 AI 프로그램이 솔루션이 일본에서 보험급여 적용이 시작되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적인 전망도 회사의 재무적인 안정성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기업이고 성장성 하나로 먹고 산다. 성장성 하나로 굉장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적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오늘 이 종목은 아까 옵트론텍과 마찬가지로 중 내지 중상 정도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의료 AI는 지금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험급여 적용이 시작됐다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루닛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기 고점을 막 오늘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죠.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아마 제가 보건데 내일 아마 눌림목을 한번 주고 갈 수도 있고요. 내일 추가 상승하고 나서 눌림목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바로 눌림목 줬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일 추가 상승 후에 주 후반에 한번 눌림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한번 염두를 하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승 후에 눌림목을 주든지 내일이나 모레 바로 조정 한번 나왔다가 올라가든지 뭐 이런 흐름. 아마 이런 차트가 단기 성장주 단기 고점을 벗길 때는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차트는요. 일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런 차트를 만들고 계속해서 올랐죠. 에코프로. 네. 요 시점이네. 요 시점. 이게 지금 에코프로인데요. 굉장히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 고점이 굉장히 저항이 느껴졌는데 이때 딱 뚫고 나서 계속해서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에코프로 차트였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단기 고점 이때 돌파하면서 다 올라갔죠. 한 차례도. 물론 뒤에 빠지긴 했지만
이런 차트, 루닛도 그런 차트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끝으로 퀀텀 매트릭스입니다. 퀀텀 매트릭스도 오늘 뚜렷한 상한가 갈 만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추측하건대 이 업체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업체거든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업체. 오늘 이미 지난주에 나온 재료로 알고 있는데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 키트, 퀀텀 매트릭스의 파킨슨병 조기 진단 키트가 학술지, 의료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고요.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아마 정부 의료기관에 신의료기술로 평가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그게 아마 평가를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신의료기술로 평가해 달라고 파킨슨병 조기 진단 키트, 퀀텀 매트릭스의 파킨슨병 조기 진단 키트가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우리 국내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에 신의료기술로 파킨슨병 조기 진단 키트를 신의료기술로 평가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파킨슨병은 조기 진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로 아마 발견하게 되면 거의 중후반 이렇게 단계적으로 중후반에 이미 넘어오고 나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지 조기 진단이 어렵다고 하죠. 조기 진단 한다 하더라도 정확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재료의 가치는 굉장히 저는 괜찮고요. 실적 전망은 썩 좋지는 않고 바이오 의료기기 업체들 대부분 또 재무적인 안정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도는 중급 정도는 나올 것으로 이 종목도 매매할 만한 공간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퀀텀 매트릭스입니다. 한번 상승 신호 주었고요. 오늘 눌림목 후에 오늘 상한가 한번 기록했습니다. 정고점을 지금 직전에 막 뚫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가의 현재 위치를 보면 중기적인 위치를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단기 고점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아마 여기서 아마 저항이 있지 않을까요? 8,000원에서 8,500원. 그래서 단기 목표가를 8,000원에서 8,500원 잡고 이 부분에서 한번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에서 11시에 오시면 저를 뵐 수 있는데요. 이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 방송합니다. 늦은 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